5분, 단 5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휴대폰 충전기를 꽂은 그 짧은 순간에 73살 할머니의 평생 저축한 5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하루 평균 12명의 어르신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12명, 모레면 또 12명이 피해를 당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나는 똑똑해서 안 속아. 하지만 부천에 사시는 박미숙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 충전기에 5분 연결했을 뿐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휴대폰은 지금 안전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기꾼의 함정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미숙 할머니는 동네 카페에서 손자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0% 남았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 친절하게 비치해둔 충전 서비스였죠. 아무 의심 없이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에 벚꽃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이 단 5분이 흘렀습니다. 충전이 50%까지 되자 할머니는 충전기를 뽑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이체 완료 50만 원, 결제 승인 120만 원, 송금 완료 80만 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 32만 원, 어제까지만 해도 612만 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셨던 580만 원,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충전만 했을 뿐인데 손자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카페나 식당, 지하철에서 공용 충전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 보신 적은요? 택배 도착 문자를 받아보신 적은요? 모두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사기꾼들의 사냥터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보안 사기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12명, 한 달이면 360명, 1년이면 4380명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한 사람당 2740만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악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의 목소리를, 자식들의 얼굴을 그대로 복제해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엄마 나야 급하게 돈 좀 보내줘라고 말합니다.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컴퓨터 기술이 아닙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함정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의 위험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무료 와이파이의 달콤한 유혹.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정한수 할아버지 75세이십니다. 작년 여름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심심하셨습니다. 손주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싶으셨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와이파이 목록이 떴습니다. 제주공항 무료 와이파이, 제주 에어포트 프리 와이파이, 공항 고객용 와이파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신호가 가장 강한 제주공항 무료 와이파이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편리했죠. 사진을 올리고 은행 앱에 들어가서 용돈 입금도 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집에 돌아오신 할아버지에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베트남에서 물건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중국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적 있으세요? 전혀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23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접속했던 그 무료 와이파이는 진짜 공항 와이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가짜 와이파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순간 사기꾼은 할아버지가 누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앱 비밀번호도 계좌번호도 모든 것을 말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피싱 와이파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들은 공항, 카페, 지하철역 같은 사람 많은 곳에서 가짜 무료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3초 만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료 와이파이 이름이 여러 개 비슷하게 보이면 의심하세요. 진짜는 하나뿐입니다. 둘째,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진짜 공공 와이파이는 대부분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셋째, 와이파이 사용 중에는 절대로 은행 앱, 카드 결제, 개인정보 입력을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하면 와이파이를 끊고 본인의 데이터로 사용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함정, 공공장소 충전기의 비밀. 앞에서 말씀드린 박미숙 할머니 사건 기억하시나요? 카페 충전기에 5분 연결했다가 580만 원을 잃으신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기꾼들은 충전기 안에 작은 칩을 숨겨 놓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충전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휴대폰을 연결하는 순간 그 칩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은행 앱 정보, 비밀번호까지 폭사해 갑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공공장소에 비치된 충전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본인의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둘째,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휴대폰 화면에 뜨는 USB 연결 방식을 반드시 충전만으로 설정하세요. 파일 전송이나 USB 테더링이 아닌 충전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충전 중에는 휴대폰을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손에 들고 계시면서 화면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앱이 설치되거나 화면이 움직이면 즉시 충전기를 뽑으세요. 세 번째 함정, 택배 문자 속 보이지 않는 손. 춘천에 사시는 이영애 할머니 68세이십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부재 중이셔서 배송이 보류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아, 맞다. 며느리가 건강식품 보내준다고 했지. 별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택배 조회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앱이 설치되고 택배 정보를 보기 위해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택배 정보는 안 나오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이체 완료 50만 원, 이체 완료 80만 원, 이체 완료 100만 원, 총 38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설치한 그 택배 조회 앱은 진짜 앱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앱이었습니다. 설치되는 순간 그 앱은 할머니의 휴대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몰래 읽고 은행 인증번호를 가로채고 할머니 몰래 돈을 이체한 겁니다. 이런 가짜 택배 문자는 하루에 수만 건씩 발송됩니다. 택배뿐만 아니라 청첩장 도착, 모바일 쿠폰 당첨,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자 메시지 안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진짜 택배 회사는 링크가 아니라 송장 번호를 보내줍니다. 둘째, 출처를 모르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택배 정보는 CJ 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등 공식 앱에서만 확인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세요. 나중에 확인하지 뭐라고 남겨두면 실수로 누를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시고 가족이나 은행에 연락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함정, 무료 와이파이, 공공 충전기, 택배 문자,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예전 보이스피싱은 구별하기 쉬웠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하고 말투가 이상했으니까요.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돈 좀 보내줘. 라고 하면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기꾼들의 수법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녀의 목소리를, 손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3초만 녹음하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SNS에 올린 영상, 여기서 목소리를 추출해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더 무섭게는 영상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딸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서 화면에 띄웁니다. 실시간으로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병수 할아버지 79세이십니다. 작년 10월 어느 날 오후 2시쯤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손자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민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습니다. 분명 손자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손자가 말하는 톤, 억양, 심지어 할아버지를 부르는 그 특유의 발음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학교는? 할아버지,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친구 차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상대방이 합의금 빨리 안 주면 경찰 신고한대요. 부모님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혼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300만 원만 급하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큰일 났구나. 아무 의심 없이 은행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30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요즘 손자 사칭 사기가 많거든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직접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셨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똑같았어? 내가 20년을 함께 산 손자 목소리인데 어떻게 구별을 못했을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 조병수 할아버지를 속인 그 목소리는 진짜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손자의 SNS에서 영상을 찾아냈고 거기서 목소리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어서 학습시켰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사기꾼들은 원하는 대로 그 목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울음소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더 진화한 수법도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 71세이십니다. 올해 2월 할머니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은지야. 얼굴도 딸과 똑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안경, 옷차림까지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도 물론 똑같았고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왜 울상이니?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회사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오늘 안에 메워야 해 해고당할 것 같아. 엄마,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딸의 표정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입 모양이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그럼 한번 웃어봐. 엄마한테 활짝 웃어보렴.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돈이 필요한 일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어떻게 알아차리셨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돼. 근데 그 화면 속 얼굴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지.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어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음성이나 영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 표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웃음소리가 어색하고 화난 목소리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어제 뭐 먹었어?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지? 같은 질문을 하면 당황합니다. 셋째, 영상통화의 경우 표정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이 어색하고 입 모양과 소리가 미세하게 안 맞습니다. 넷째, 화면이 흔들리거나 각도가 이상합니다. 진짜 영상통화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 비밀 암호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비밀 암호를 정하세요. 이것은 오직 가족만 아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이 암호를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할머니 고향이 어디지? 우리 작년 추석에 어디 갔었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사기꾼은 절대 이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요. 더 강력한 방법도 있습니다. 숫자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 끝에 1234를 붙여서 문자 보내기처럼 약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엄마 나야 계좌번호 1234-5678-1234라고 문자가 오면 끝에 우리 가족 암호 숫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화를 끊고 다시 직접 전화를 거세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평소에 저장해둔 번호로 말입니다. 여러분, AI 보이스피싱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추억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으세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설정만 해두시면 여러분의 휴대폰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 천천히 해보세요. 첫 번째 설정, USB 연결 방식 변경하기. 여러분의 휴대폰을 충전할 때마다 화면에 뭔가 떴던 거 기억하시나요? USB 연결 방식을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지금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설정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기기 또는 추가 설정을 찾으세요. 아이폰은 따로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USB 연결 설정을 찾으셨나요? 거기서 충전만 또는 충전 전용을 선택하세요. 절대 파일 전송이나 사진 전송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여러분이 어떤 충전기에 연결하든 휴대폰은 오직 전기만 받습니다. 정보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정, 앱 권한 관리하기. 여러분 휴대폰에 앱이 몇 개나 깔려 있으신가요? 게임, 날씨, 뉴스, 은행 앱 등등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앱들이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앱은 여러분의 연락처를 볼 수 있고, 어떤 앱은 사진을 볼 수 있고, 어떤 앱은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도 있지만 필요 없는데도 권한을 요구하는 수상한 앱들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그 다음 권한 또는 앱 권한을 찾으세요. 거기서 연락처, 저장 공간, 위치 같은 항목들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어떤 앱들이 접근하고 있는지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앱이 연락처에 접근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손전등 앱이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한 앱이 보이면 바로 권한을 끄세요. 아니면 아예 앱을 삭제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 이름이 이상한 앱, 중국어나 영어로 된 모르는 앱이 있다면 즉시 삭제하세요. 그게 바로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설정, 2단계 인증 켜기.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보안 설정입니다. 바로 2단계 인증입니다. 2단계 인증이란 뭘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서 그걸 입력해야만 로그인이 되는 거죠.
사기꾼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도 여러분의 휴대폰이 없으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은행 앱 모두 2단계 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각 앱의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 또는 계정 보안을 찾으세요. 거기서 2단계 인증 또는 OTP 인증을 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5분의 투자, 평생의 안전. 여러분, 이 3가지 설정 다 하셨나요? USB 연결 방식 변경, 앱 권한 정리, 2단계 인증 설정.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을 평생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 말했던 카페 충전기 때문에 580만 원을 잃으셨던 박미숙 할머니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 사건 이후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셨죠. 내가 너무 멍청해서 그런 거야 라며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박미숙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보안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공충전기 쓰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게 억울하고 창피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경험이 다른 분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 76세이십니다. 할머니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즉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먼저 휴대폰 설정을 바꾸셨습니다. USB는 충전만으로 이상한 앱들은 모두 삭제하셨습니다. 은행 앱에 2단계 인증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비밀 암호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정말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라는 전화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바로 송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비밀번호가 뭐지? 전화는 즉시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분이 알려주니 10분이 알게 되었고 10분이 알려주니 100분이 안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이런 거 들었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한대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 함정을 조심하세요. 무료 와이파이는 신중하게, 공공충전기는 피하고 택배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둘째, AI 보이스피싱을 구별하세요. 가족 비밀 암호를 만들고 감정 표현이 이상하면 의심하고 급하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휴대폰 보안 설정을 하세요. USB는 충전만, 앱 권한은 정리하고 2단계 인증은 꼭 켜두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이면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기꾼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